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못 찍고 이렇게 미리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강의 보면서 아싸 원격 개꿀 이러면서 설렁설렁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또 그래도 원격 때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지난 시간에 나눠준 학습지 집에 잘 가지고 가서 딱 각 잡고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시험 범위인데 이 부분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학평이든 모평이든 수능이든 내신이든 이 부분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 문제를 틀렸다?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수업 시간에 지금 딱 나를 따라와서 하고 그 다음에 혼자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 딱 풀어보면 끝.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아가는 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둬야만 뒷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원래 모든 기초,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이 좀 말이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50분 수업 시간인데 내가 이거를 영상을 30분을짜리를 찍었어. 근데 30분을 여러분이 다 쓰나? 그 이상 쓰게 되지. 만약에 필기까지 막 또박또박 하고 정리 다시 하고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이러려면은 우리가 30분만으로는 아니 50분이 좀 내 50분 꽉 채워서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한 30분 정도 영상을 찍을 거고요. 영상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조금 빠를 수 있겠다. 그래서, 나 필기 못 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일시정지 잠시 해놓고, 우리 인강 듣는 것처럼, 일시정지 잠시 해놓고 필기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잘 마무리하는 게 오늘의 목표니까.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주 팽창 중에서도 허블 법칙과 우주론의 개관, 그 다음에 우주론 중에서도 이제 빅뱅 우주론까지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학습지 통해가지고 허블 법칙에 대해서 한번 크게 다뤘어. 그래서 8번 친구들 넘어가도 돼요. 진짜로 넘어가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챙겨가면서 넘어갑시다. 자, 대신에 7반 친구들은 이 부분 들으세요. 듣는데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만 이해 못하나 이런 생각 하시진 마시고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외부 은하를 관측했다는 거는 알게 됐어. 근데 외부 은하에 가시광선 영역도 봤고 전파 영역도 봤고 X선 영역도 봤는데 이번에는 뭐를 봤냐? 스펙트럼을 관측을 합니다.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뭐야?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도 있고 흡수선 스펙트럼도 있고 방출선 스펙트럼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흡수선 스펙트럼은 뭐냐? 어떤 기체, 저온의 기체들이 흡수하는 부분에 이제 나타나는 게 흡수선 스펙트럼이죠. 근데 이 흡수선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항상 똑같아요. 근데 그 원소마다 똑같다는 게 뭐가 똑같냐면 나타나는 위치, 즉 파장이 항상 똑같다. 근데 그 위치가 은하마다 달라. 그 얘기는 뭘까? 위치가 점점 더 멀어지네? 어느 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즉 적색 편이가 나타나더라. 은하들을 관측해 보니까 그 얘기는 뭐야? 도플러 효과에 따르면 뭐야? 이 은하들은 전부 다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진다.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 멀어진다는 거 우선 알았어.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얘기겠죠.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알았어.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데, 그게 뭐랑 관련이 있는데, 라는 것을 파악한 게, 알아낸 게 누구다? 허블이다. 네, 저번에도 얘기했을 텐데, 이 우주론에서는 기억해야 될 사람, 두 사람. 허블과 아인슈타인. 근데 그 중에서도 허블이 가장 주목을 해야 될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은하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했냐? 허블이 얘기했죠.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거리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관측자들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해서 많은 은하의 거리를 측정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은하의 후퇴 속도도 알아냈는데 그 후퇴 속도가 뭐랑 관련이 있더라? 적색 편이량이랑 관련이 있더라 라는 것도 알아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꼭 꼭 기억해야 하라고 했던 시작 기억나십니까? 각각이 무엇을 의미했던 건지 다시 한번 봅시다. 원래 도플러 효과에서는 얘가 시선 방향의 속도였지. 별이 내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근데 은하는 전부 다 멀어지니까 이 속도를 우리가 후퇴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후퇴 속도, 멀어지는 방향으로의 속도. 자, C는 뭐예요? 광속. 자, 람다 제로는 뭘까? 아까 얘기했던 흡수선의 기준 파장. 왜? 원소마다 흡수선이 나타나는 파장이 똑같다. 그 기준 파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 파장이 변했지. 그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을 델타 람다로 분자 부분에다가 써줍니다. 우리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었어. 그래서 후퇴 속도는 뭐랑 관련이 있다? 결국엔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과 관련이 있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적색 편이량은 뭐예요? 자, 적색 편이는 뭐야? 파장이 길어지는 거지. 파장이 길어지는 거. 그러면 적색 편이량 얼마나 파장이 길어졌는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를 적색 편이량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스몰 z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와 이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허블이 파악을 했더니 은하의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더라라고 하는 요 식을 알아냅니다. 자, 여기서의 V는 뭐야? 후퇴 속도. R은요, 은하까지의 거리지. 자, 그러면 요 H는 뭐예요? 대문자 H는 허블이 알아낸 허블 상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거 생각하면 돼. 수학에서 y는 ax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a는 뭐야? y는 ax에서 기울기를 의미하지. 그래서 이거를 허블 법칙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면 어떻게 돼? 자, 뭐에 따른?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는 어떤 직선을 갖게 되는데 이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허블 상수다.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블 상수를 현재 측정한 바로는 내가 왜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는 관측값에 따라서 허블 상수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상수긴 한데 관측값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야. 그래서 현재는 허블 상수는 69.8 km/s per 메가파섹, 즉 1메가파섹 거리에 있는 1메가파섹 거리에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는 뭐다? 69.8이다. 라는 게 허블 상수입니다. 그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맞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결국에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즉 뭐하고 있다? 공간이 멀어지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허블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요. 은하가 있어. 어떤 은하, 아이고, 쏘리. 은하가 있어. 어떤 은하냐? 이네 둘 사이가 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은하야. 근데 이 사이에 공간이 어떻게 된다? 1초 후에 69.8km만큼의 공간이 생긴다. 그러니까 멀어졌겠지. 그치?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1초 후에 69.8km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멀리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고요. 왜? 2가 되면은 이거의 2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자, 근데 이 거리가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는 결국엔 뭐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 그냥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풍선을 부는 것처럼 부피가 우주 공간 자체의 부피가 커졌다. 자, 우리가 풍선을 불 때, 근데 우리가 풍선을 불 때 팽창하는 거에 중심이 있나요? 내가 부는 곳에서부터 팽창하나? 아니지. 내가 공기를 넣어줬지만 그 부분부터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팽창하고 있는 거의 중심 자체는 없어요. 우리 은하가 팽창의 중심이다? 전혀 아니다. 팽창의 중심은 없다. 그래서 아까는 이 은하, 우리 은하라고 해볼게. 우리 은하가 이 A 은하를 봤을 때 A 은하를 봤을 때 얘가 얼만큼으로 멀어져? 1초 허블 상수만큼으로 멀어지고 있지. 그렇지? 69.8km/s만큼으로 멀어지고 있지. 그럼 A 은하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는 어떨까? 69.8km/s만큼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우주의 팽창의 중심은 없고요. A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은하에서 A를 봤을 때 속도는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허블 상수하고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우주의 나이, 그리고 선생님 손이 자꾸 어디가 터치돼요. 자,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가 있다. 얘네 둘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 뭐냐? 앞으로 나올 건데, 자, 기울기가 커질수록 허블 상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되냐?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솔직히 말하자면은 모의고사나 학평이나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주가 평생 동안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 v로 팽창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도 v로 팽창하고 있고 과거에도 v로 팽창했고 그 다음에 미래도 v로 팽창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은요? 어떻게 돼? 우리 은하랑 어떤 은하가 있어. 우리 은하에서 어떤 A 은하를 봤더니 얘가 속도 V로 팽창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은하랑 A 은하가 한 점이 되려면 다시 A 은하가 똑같은 속도 V로 얼만큼 알만큼 우리 은하 쪽으로 다가오면은 우리가 한 점이 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근데 속도는 뭐였어요? 속도는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였지. 그래서 다시 써주면 어떻게 돼? 없어지네 거리.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시간,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에 비례한다. 자, 허블 상수 커지면 커질수록 우주의 나이는 작아진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현재 A 은하가 V 속도로 멀어지고 있잖아. 얼만큼의 거리에서? R만큼의 거리에서. 얘네 둘이 다시 한 점이 되려면 A가 우리 은하 쪽으로 V의 속도로 얼만큼 R 거리만큼 다가오면 한 점이 되잖아. 그때가 우주가 태어난 시점이고 그 걸린 시간이 우주가 나이가 되겠지. 우주의 나이가. 그래서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우주의 크기. 우리 우주의 크기는 뭐 이렇게 자꾸 창 켜지는데 무시하세요. 자, 우주의 크기는 뭐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야. 이유가 뭘까?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다 없다.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 일정하지. 그쵸?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 유한하다. 정해져 있다. 한계가 있다. 그치?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우주 자체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오는 물질까지의 거리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은하가 요렇게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거리 R은 이 물질의 속도가 어느 정도다? C 광속이다. 요까지밖에 못 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또는 우주의 지평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평선 또는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지평선, 수평선 너머에 물체 있어 없어? 땅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보는 거잖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후퇴 속도가 뭐야? 후퇴 속도가 c 광속이고요. 거리 r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뭐였어? V는 HR인데 V가 뭐예요? 광속이에요. 아이고, sorry. 오늘따라 너무 많이 켜지네. 자, HR. 자, 다시 써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R입니다. R은요, H분의 C 요렇게 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결국에 우주의 크기도 결국 어떻게 되냐? 허블 상수에 반비례한다. 허블 상수 커지면 커질수록 우주의 크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작아진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블 법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우주는 사실 허블 법칙은 뭐를 가정하고 있냐면 모든 물질은 한 점에서 모여 있다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점에서 시작됐다. 뭔 얘기지? 이게 뭐에 대한 얘기지? 바로 빅뱅 우주론 또는 대폭발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담고 있다. 우주의 나이가 아까 그런 내용이었잖아. 그치? 자, 여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은 빈 공간을 사용하셔도 되고 뒷면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밑에가 안 넘어가네. 넘어갔죠. 자, 보도록 할게요. 우주론의 개관입니다. 우주론. 이 부분은 지금 하는 거는 오늘 할 내용도 담고 있고 앞으로 할 내용도 전부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주론. 사실 모든 과학은 항상 대립되는 이론들이 있었고 그 대립되는 이론들을 누가 더 잘 증명해내냐, 예상을 잘하고 관측한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냐, 그리고 그 예상한 것을 관측한 것으로 얼마나 증명을 해내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주론도 맨 처음에는 정적 우주론과 그 다음에 동적 우주론 두 가지가 대립을 합니다. vs 아이고 오늘 진짜 많이 켜지네. 자,
정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과학자들. 뉴턴, 또 아인슈타인. 아이고, 아인슈타인. 정적 우주라는 건 뭐냐면요. 우주는 정지해 있다. 영원 불변하다. 우리 과거의 과학자들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하지 않았어.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는 거, 영원 불변한 거, 동그란 거, 원 이런 거를 조금 집착을 했죠. 어쨌든 정적 우주로는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물질이 있다는 건 어쨌든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만류 인력이 작용을 할 건데 우주는 정적이어야 되니까 중심으로 향하는 인력을 반대하는 청력, 우주 상수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주 상수가 존재할 것이다. 우주 상수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게 청력이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적 우주론입니다. 자, 동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가 있냐면 프리드만, 그 다음에 르메트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동적이지 않는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동적 우주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가 이겼어? 어떤 게 이겼어? 동적 우주론이 이겼어. 그쵸? 뭐 때문에 누가 증명을 했습니까? 허블이 증명을 했지. 뭘로? 허블 법칙으로. 그쵸? 그래서 허블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팽창한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두 개가 대립했는데 허블 법칙으로 증명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정적 우주론에 이어가지고 나갑니다. 자, 그래. 우주가 팽창한다고 쳐. 그렇지만 우주는 계속해서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온도든 밀도든 계속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 아인슈타인, 또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립되는 게 뭡니까?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 있다. 아이고, 3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 빅뱅 우주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모프, 그 다음에 프리드만이 이어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주론의 원리와 중력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주론의 원리는 뭐냐면 우주의 물질은 균이라고 항상 등반적으로 분포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선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이 계속해서 생겨야 된다라는 게 정상 우주론입니다. 근데 실제로 물질이 계속해서 생기나? 아니요. 자, 우주는 점점 팽창하면 할수록 밀도는 감소하고요. 점점 식어갑니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거를 발견한 게 뭐가 되냐? 증명을 하게 되죠. 뭘로써? 가벼운 원소의 비율. 그 다음에 또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주는 점점 식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빅뱅 우주론은 이제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빅뱅 우주론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급팽창 우주론까지 더해져서 급팽창 우주론으로 빅뱅 우주론을 보완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물론 옛날에는 뭐 다 설이에요. 가설이었는데 이제 증명하면서 론이 됐어.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현재 그래 우주가 팽창하는 건 알겠다. 근데 그 팽창 속도가 줄어들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지. 자, 줄어들 것이냐, 감속 팽창할 것이냐,
아니면 우주가 팽창하긴 하는데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가속 팽창할 것이냐 또는 지금이랑 똑같이 등속 팽창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조금 더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가속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를 통해서 알게 됐냐? 어, 얘는요. 우리 초신성 중에서도 어머나 초신성 중에서도 1A형 초신성이 있는데 이 초신성이 생기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얘는 폭발하잖아. 초신성이 폭발했을 때 밝기가 어떤 초신성이든 똑같아. 그걸 가지고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별을 관측하면 스펙트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봤더니 내가 예상한 것보다 얘가 더 멀리 있어. 그 얘기는 뭐야? 더 앞으로 더 팽창할 거다. 지금 현재 팽창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래서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 현재 우주는 이게 결론이야. 우주론의 결론.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 중인 평탄한 우주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지금은 저거만 두세요. 자, 결론이거든. 우주론의 결론이야. 현재까지 알려진 건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사실 그러면은 다 했어. 왜? 우리 빅뱅 우주론 통합과학 1단원에서 열심히 배웠잖아. 그치? 자, 다시 빅뱅 우주론 가볼게요. 자, 빅뱅 우주론 뭐예요? 모든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가 매우 작고 뜨거운 한 점에 모여 있었다가 대폭발이 일어난 후 뭐 하면서 팽창하면서 냉각되어 현재와 같은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 또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하더라. 그에 맞서는 이론이 정상 우주론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둘 다 우주 팽창한다 안 한다? 한다. 둘 다 우주 팽창은 설명 가능합니다. 근데 뭐예요? 정상 우주론은 여기 빠진 게 있어. 우주 질량이 빅뱅 우주론은 일정해요. 근데 정상 우주론은 증가합니다. 자, 팽창했다는 얘기는 뭐야?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지.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당연히 감소하겠지. 팽창하면서 질량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니까 온도 감소합니다. 점점 식어가요. 팽창하면서. 근데 정상우주론에서는 어때? 팽창하는 만큼 물질이 생성되니까 부피에 따른 질량, 밀도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 계속 생성되니까 온도도 일정합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 이 차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게 된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거 첫 번째 가벼운 원소의 비율. 이 뭐야 이거? 자, 가벼운 원소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수소와 헬륨입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관측되는 물질의 약 24%가 헬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상이에요.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한 거 가설이에요. 근데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어때? 질량비가 약 몇 대면 3대 1이 되더라. 그래서 예측이 관측 결과가 잘 들어맞았다. 가설이 맞아 들었다. 그래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설이 잘 들어맞았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한번 볼게요. 빅뱅 약 1초 후. 자, 우주 온도가 우주 온도가 자, 30분 넘어가도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다. 우주 온도 약 100억 켈빈이 이상 됩니다. 이때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얘네들이 다 뒤엉켜 있어. 그냥 막 마구잡이로 있어.
왜? 온도가 너무 높아서 결합하는 것보다 해체되어 있는 게 더 엔트로피가 맞는 거야. 더 적절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주 팽창하고 나서 우주 팽창하면 어떻게 된댔지?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식어서 중수소가 에이 안 도와주네. 자, 중수소가 먼저 형성이 되고 중수소는 뭐야?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질량수가 두 개인 수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뭐 또 결합 해가지고 결국에는 헬륨 핵이 형성이 돼요. 헬륨 핵은 뭐였지? 우리 핵융합 했을 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결합된 게 바로 헬륨이었죠. 그래서 헬륨 핵이 생성된 게 언제냐면 빅뱅 후 3분 동안 진짜 짧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온도가 팍 식으면서 헬륨 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헬륨액이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초기에 양성자가 14개가 있었고 중성자는 2개가 있었어. 그쵸? 이때 개수비는 어떻게 돼?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모르겠다 나도 이제 뭐가 뜨든. 자, 14대 2니까 7대 2가 돼요. 양성자 대 중성자. 그죠? 응. 양성자 대 중성자 개수비 7대, 아이고, 쏘리, 1. 자, 그러다가 이제 핵 반응을 하게 되면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가 핵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 헬륨 핵이 만들어지지.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양성자, 12개 양성자는 12개의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질량비를 계산해 보니까 12대 4. 그래서 질량이 3대 1이 되더라. 자, 질량은 이렇다 치는데 개수비는 어떻게 돼요? 개수비. 수소 몇 개? 12개. 헬륨 몇 개? 1개. 요렇게 된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예상했던 대로 헬륨이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륨이 뭐냐면 어, 사실 별에서도 헬륨 만들어질 수 있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근데 그걸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우주에 헬륨이 많더라. 24%가 의미하는 건 별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헬륨보다 훨씬 더 많더라. 이상하다. 결국에는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식으면서 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증거. 자, 우주 배경 복사 많이 들어봤겠죠? 누가 발견했을까? 펜지어스. 이 일화는 많이 들었을 거야.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을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발견만 했지 얘가 뭔지는 몰랐어. 뭘 발견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라디오 전파를 가지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우주 방향을 봐도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7.3cm 파장의 전파가 발견이 되더라. 근데 뭔지 몰랐어. 근데 동시에 연구하고 있었던 과학자들이 우주 온도가 만약에 3000 켈빈이었을 때 방출되었던 복사가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파장은 길어지겠지. 뭐 때문에 우리 비내 법칙 기억나십니까? 음. 이제 온도가 식으면서 파장 길어지잖아. 온도 작아지면 파장 길어지죠. 이거에 따르면 이렇게 되니까 이때 방출되었던 복사가 팽창하는 동안 파장이 길어져서 그 복사가 발견이 될 거다. 우주 전체에서 발견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요. 근데 누가 발견했어?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하면서 예상했던 게 관측이 됐네. 우리 앞에서랑 똑같지? 예상했던 게 관측이 됐네. 그래서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자, 왜 그러면은 3000 켈빈이었을 때 방출됐을까? 자, 우주의 온도가 처음에는 요 정도 됐어요. 아까 말했던 양성자, 전자, 막 중성자 다 있을 때 원자 핵이랑 전자가 결합 안 돼 있었을 때
그럼 이제 핵 따로 전자 따로가 있을 때야. 근데 그러다가 38만 년 후 온도가 어떻게 됐다고? 3000 켈빈이 됐다고 그랬더니 원자 핵과 이쯤 되면 원자 핵과 수소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 중성 원자를 만들어내면서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맑게 개었다. 투명해졌다.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빛이 전자랑 원자 핵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통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멀리 뻗어나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빛이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거지. 즉,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사랑 물질이 분리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쏘리. 자, 정신없죠? 자, 복사가 우주를 자유롭게 진행한다.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못하다가. 이때는 그러면 뭐라고 할까? 투명한 우주 말고 불투명한 우주. 안 보여. 깜깜해. 빛이 멀리 못 가니까. 그러다가 맑게 개면서 빛이 멀리 나갔다. 근데 어떻게 됐어? 우주가 팽창한 동안 온도가 식으면서 파장이 길어졌지.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로 관측이 되냐면 현재는 약 2.7 켈빈의 복사로 관측이 됩니다. 플랑크 곡선 생각하시면 돼요. 2.7 켈빈 온도의 흑체 복사에서 방출하는 것만큼의 파장으로 방출이 되고 있다. 오케이. 우리 지구는 3,000, 300. 태양은 6,000 켈빈의 흑체 복사를 하잖아. 근데 우주 복사는 2.7 켈빈 복사로 관측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보다는 훨씬 더 파장이 긴 전파가 발견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코비 우주망원경은 1992년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고 플랑크 우주망원경은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건 2013년에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플랑크 우주망원경을 본 거, 코비 우주망원경을 본 거, 그 사이에 과학의 발달이 있었지. 여기서도 이렇게 드문드문 색이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플랑크 우주망원경으로 본 것도 보면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치? 근데 거의 균일해. 거의 균일해. 근데 일부분이 살짝 온도가 자, 온도가 어때요? 낮아. 온도가 낮다는 건 뭘까? 밀도가 높아. 엄청 소수의 차이로, 몇 퍼센트의 차이로, 막 1의 단위의 차이로 밀도가 높은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대. 뭐 만들어져? 별 만들어져요. 자, 별끼리 뭉쳐있는 게 뭐야? 은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별과 은하가 탄생하게 되더라. 거의 균일한데 일부분, 조금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별과 은하가 탄생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까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과제를 내려고 했는데 과제 내지 않고 학습지 정리한 걸로 다음 시간에 학교에 왔을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돼 있어야 돼? 우주 배경 복사까지 돼 있어야 된다. 모두 확인할 겁니다. 이걸로 출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밑부분은 이제 빅뱅 우주론의 한계, 그 다음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거 쓰였어? 급팽창 우주론이 사용됐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주론 나머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분 동안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40분 동안 말한 나도 고생 많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정리한 거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